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올리버 섹스의 모든 것은 그 자리에입니다. 올리버 섹스를 처음 한 것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통해서입니다. 서점에서 처음 이 책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어린 왕자의 그림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멀어 보여요 라고 물었고 어른들은 모자를 그렸구나 라고 대답을 했죠. 올리버 섹스의 책에서 그 남자는 아내를 왜 모자로 착각했을까요? 답은 뇌신경에 있습니다. 그 책은 뇌신경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겪은 연구와 임상 사례들을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책으로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책들은 어려운 과학책 그리고 의학책이 아니라 친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책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그 중에서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라는 책인데 올해 출판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2015년도에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서 82세의 나이로 타계했는데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기고했던 의학 글들이나 그리고 그가 남겼던 수필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그의 사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올리버 섹스의 책을 읽지 않았고 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책이 그에 대해서 그리고 신경정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어릴 적의 성장 과정과 과학, 더 나아가서 신경이라는 생명과학에 빠져가던 계기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엉뚱하면서도 기발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과학자, 의학자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2부는 전문의가 된 이후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환자들의 사례들을 통해 여러 신경과 정신과에 관련된 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꿈에 대해서 신경학적으로 풀이를 하기도 하고 유체이탈, 임사체험 같이 일부가 경험하는 신비롭게 여겨지는 체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반박 비슷하게 썼습니다. 저도 이븐 알렉산더의 그 책을 읽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할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신비롭게 여기고 추앙하거나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것을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죠. 그 밖에도 틱증후군, 조울증, 알츠하이머 등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러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경정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3부는 과학자, 의학자라기보다는 어떤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노인으로서 일상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하면서도 명철한 시선이 담긴 글입니다. 저는 이 3부도 정말 좋았습니다. 의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유쾌한 글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과학 서적은 물론이고 그 외 소설과 인문학 서적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과학을 문학과 철학과 예술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고 출중한 안목과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섹스도 그런 과학자들의 성향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생물과학에 빠지게 된 큰 계기와 연구에 임하는 마음 자세에 영향을 받은 것도 험프리 데이비라는 과학자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문학, 과학, 예술은 각기 다른 분야 같지만 인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올리버 섹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나이가 들어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에 관해서 과학적 설명을 들어놓은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서란 매우 복잡한 과제로 수많은 뇌 영역을 호출한다. 그러나 독서는 언어와 다르다. 즉, 언어는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독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독서는 인간이 진화를 통해 획득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는 비교적 최근, 아마도 5,000년 전에 진화했으며
뇌의 시각 피질 중 미세한 부분에 의존한다. 우리가 오늘날 시각 단어 형태, VWFA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좌뇌의 뒤쪽 근처에 있는 피질 영역의 일부다. 이것은 자연계의 기본 형태를 인식하기 위해 진화했지만 문자나 단어의 인식을 위해 전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형태와 문자의 인식은 독서의 첫 번째 단어에 불과하다. VWFA는 뇌의 수많은 다른 영역과 양방향으로 접속하는데 그 중에는 문법, 기억, 연상, 감정에 관여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문자와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독서와 관련하여 제각기 독특한 신경 경로를 형성하며 개인의 독서 행위는 기억과 경험만이 아니라 감각 양식과도 제각기 독특하게 결합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 동안 단어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읽는 것을 시각화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장의 청각적 리듬이나 강약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장의 시각적 모습이나 형태를 더 민감하게 의식한다. 독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 중 비교적 최근에 진화한 기능이라는 점을 비롯해서 독서할 때 적용되는 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두려워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뇌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3부의 나이든 뇌와 노쇠한 뇌에서는 여러 노인들의 사례를 들어 건강한 뇌와 정신에 대해 그리고 노인의 뇌가 갖는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뇌와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90살에 쓴 책 이것이 생물학이다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운 좋게 건강한 노년에 도달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열정과 생산성을 유지해주는 것은 삶의 경이로움일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결론이고 고정적인 법칙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올리버 섹스는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평생 동안 거의 기계적이고 매우 획일적이지만 뇌 기능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뇌, 마음이 결코 자동적이지 않은 이유는 지각적 수준에서부터 철학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세상을 범주화, 재범주화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늘 노력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획일적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도전적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더 포괄적인 통합을 요구한다는 게 진짜 삶을 사는 것의 본질이다. 뇌, 마음은 평생 동안 탐구하고 전진해야 하며 심장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작동하며 획일적인 기능을 유지해서는 어림도 없다. 이 부분은 일부 첫사랑에서 올리버 섹스가 생물과학에 빠져갈 때 느꼈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린 시절 올리버 섹스는 과학박물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명된 여러 발명품들, 그리고 주기율표와 원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주기율표를 보면서 받았던 감명을 서술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율표 속에 해당 원소가 실제로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그 원소들이 우주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라는 게 실감이 나고 전 우주가 사우스 켄싱턴의 소우주 형태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주기율표를 보았을 때 나는 진리는 곧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즉 주기율표는 인간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질서가 사실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미래의 발견과 진보로 인해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가 추가되더라도 질서의 진리를 강화하고 재확인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연 법칙의 위험성과 불변성,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은 사우스 켄싱턴 과학박물관의 주기율표 앞에선 10살짜리 소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 느낌은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나의 신념과 삶의 원형은 그 순간 정해졌으며 나의 피스가와 사이나이는 과학박물관에 있었다. 실제로 올리버 섹스는 그 어린 날 받은 감명을 죽을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신경정신과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늘 놀라워하고 열정을 다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는 신경과학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 삶의 목적을 관철하면서 자신만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올리버 섹스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것을 연구하며 살아간 많은 문학가들, 과학자들, 예술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범주하고 통찰하며 흥미있게 살아가는 것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미 아는 거야. 이미 해본 거야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지혜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가 발췌한 부분이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약한 것이 제대로 요약을 잘 하지 않아서 과연 공감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글을 읽는 동안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책을 너무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어디선가 경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정신병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경은 세상을 느끼고 감각하게 해주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해주는 시스템, 생물학적 장치입니다. 신경정신과가 멀게 느껴져도 우리 개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일 겁니다.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은 올리버 섹스의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책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최근에 출간된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